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번에 한번 리포트 대사를 직접 뵌 적도 있고 그 전부터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입니까, 리포트 대사는? 굉장히 활달하고 소탈한 성품을 가진 사람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국회에 와서 조찬 간담회 형식을 했는데 네. 아주 자기 개인사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한국어가 굉장히 아직 좀 서투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도 많이 한글도 많이 써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한국민에게 먼저 다가오려는 그러한 상당히 애정을 많이 표현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 났을 때 상당히 좀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기타 제가 오랜 외교관 생활 경험으로 볼 때도 우리 주한 미국 대사, 한미 간이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맹 관계라고 얘기하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치안이 확실하다 이러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나라의 수도의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노린 이런 폭력, 테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네. 보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북 세력의 공격이다 이런 트윗을 남기셨죠. 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종북주의자로 보입니다. 북한을 7번인가 다녀왔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네. 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를 대한문 앞에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통진당이나 범민령과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분명한 종북주의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공격한 게 리포트 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것은 본인이 좀 면피를 하려던 생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내면에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고 종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한미 동맹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그것을 폭력으로, 테러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미국에서는 테러는 아니고 폭력으로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 저희가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테러인지 폭력인지는 정의의 개념이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수사 결과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동맹에 지장이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이 공고화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혹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돼버리는 것은 아닐까. 즉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지금은 미안한 마음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기운 것 같고요. 네. 외교라는 게 그렇게 어떤 감정을 갖고 굉장히 국가의 중요사를 양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국가 이익을 판단하는 위에서 외교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저는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미국에서 이제 약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한국이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미국인이 한국 관광했다가 대낮에 대로에서 피습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한국민들이 다 미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우리 한국 내 소위 종북 세력, 또 미국에도 많은 종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시 보고 경계심을 또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랫동안 미국 외교관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외교적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외교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튼튼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점에선 기본을 탄탄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이제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네.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권 초기에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그래서 그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 개선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한중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고 있다라고 보셨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이번에 셔먼 차관의 발언을 보거나 일본의 아베 수상의 움직임을 볼 때 과연 한미 동맹과 또 미일 동맹 간의 약간의 주안점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미국의 주안점이. 이런 또 예상이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국에게 있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중요한 동맹입니다. 네.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거나 다른 쪽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한일 양국이 그 역사적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생각하는 소위 한미일 안보 협력, 이것이 미국의 그 동아시아 주요 전략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미국식 좌절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절대 뭐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든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식 입장은 그대로 두되 네. 그러나 어쨌든 한일 관계가 계속 이렇게 좀 원활치 못한 데 대한 그 미국의 우려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일각에서 이제 일본의 로비력이 어느 정도까지냐. 특히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일본의 총리가 미국의 의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연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정도라면 상당히 지금 미국과 친밀해졌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의회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미국이 그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일본의 그 미흡한 과거사 인식도 허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일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차원에서 뭐 의회 연설을 뭐 허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정상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도 그렇게 좀 대범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 네. 상당히 중요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볼 때 일본이 과연 우리나라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점은 한일 양측 모두 상대방이 과거만큼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대로 그동안 우리 힘 자체가 커졌고 또 중국과 관계도 가까워지고 경제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처럼 일본의 경제적인 협력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또 일본도 볼 때 한국은 보니까 자꾸 중국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또 그런 얘기를 이제 미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만 자기네들은 잡고 있으면 한국은 그렇게 옛날처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과거처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극복해 나가려면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야 된다. 필요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한일 간의 경제적 협력 필요하고요.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뛰어나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튼튼한 것이 우리의 한중 관계를 보다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의 어떤 이해와 지지를 받지 않고 세계의 지도적 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존재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단계로 그런 상황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다른 것은 그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층의 그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 수정주의적 인식을 고쳐야 된다. 네. 근데 그 아베 총리나 그 현 일본의 정부가 그런 문제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로 제시한 것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생전에 명예 회복을 해야 되는 그 인간으로서 존엄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일본의 역사 인식을 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새누리당 심민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